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팩티브 AI의 본부장 안수호입니다. 네, 저희는 수요 예측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드릴 것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재고 관리 솔루션으로서 이번에 발주를 얼마나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좀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SCM 쪽에 연관이 돼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 관리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재고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그 기업에서 얼마나 팔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감으로만 의존해서 판매량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넣을 때도 항상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들은 실제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손실에 관련해서 그냥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고객사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발동을 하거나 그 기존에 있던 생산 공정의 일정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재고 과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재고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고의 그 규모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제일 큰 문제는 이 폐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가져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폐기할 때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들 미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경영진에서 아예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실질적인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재고를 부족하게 하거나 재고를 많게 하거나 해서 결국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식품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한 10여 년째 계속 똑같은 근무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똑같은 근무만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기업에서는 이분이 감이 제일 좋아서 그래서 이분을 다른 포지션으로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 작업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해소시키고자 이제 저희는 디플로우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업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왔는가라고 좀 살펴봤을 때 대부분은 좀 그냥 전통적인 통계 방식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SCM 쪽을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이 리그레션이나 회귀 분석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그거는 다 과거 데이터만을 위한 그리고 그 사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실적인 기업들은 그냥 엑셀로 해가지고 3개월 전에 평균치 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작년 이맘때쯤에 팔렸던 그 수치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장님이나 이제 좀 영업본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얼마만큼 판매될 거다라는 그 추정치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좀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좀 현업에 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AI를 활용을 해서 ERP에 있는 데이터와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 AI로 예측치를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AI를 통해서 이 재고가 쌓여있는 이 방식들을 이제 저희가 이 캐시로 바꿔드리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있는 이 재고 자산들을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재무제표를 뜯어봤을 때에도 이제 현금 자산은 늘어나고 이제 그 재고 자산은 비중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도 저희는 보여드리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팩티브 AI의 솔루션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소개를 드릴 때 AI 신입사원을 한 명 들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은 디플로우이고요. 디플로이 상세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요 예측 파트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데이터는 ERP에 있는 데이터랑 연동을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여기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의 평균 판매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6개의 점들이 이제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미래 판매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업마다 원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주부터 1개월, 한 달, 6개월, 1년까지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범위가 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범위는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로는 얼마까지가 판매가 될 거고 최저로는 얼마까지가 판매가 될 거다라는 그 가늠치를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땐 여기까지로 딱 보여드렸었는데 저희가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AI로 예측
예측해주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근데 현업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쓰려면 이게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로 보여드리는 건 이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외부의 환경 데이터로 한 5만여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만여 가지의 데이터와 그리고 사내에서 그 수요 예측에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변수들로 이제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줬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Explainable AI라는 건데 실제로 이 수요 예측을 하시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도 이 Explainable AI를 적용했던 사례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머신러닝은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로 돌렸을 때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그냥 사용자들은 보통 그걸 믿고 그냥 쓰시는 과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SCM의 현업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 퓨처 임포턴스라고 해서 어떤 변수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줬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재고 관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블러 표시된 것들이 이제 그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ERP에 있는 데이터들이고 오른쪽으로 쭉 넘기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판매될 양은 얼마인지 그럼 우리가 이번에 몇 개 발주하면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리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안전재고에 대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안전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현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공장에서 갑자기 뭐 생산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번에 미리 더 많이 쌓아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 공장을 확장하는 게 뭐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안전재고는 좀 더 줄여도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현업의 담당자분들이 워낙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일부러 조정할 수 있게 저희가 안전재고 수준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리드 타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만약에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가져오는데 한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3개월 뒤에 예측치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 발주를 몇 개 넣으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에 공장이 있다. 그래서 한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한 달 뒤에 판매량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번에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고려를 한 다음에 아까 이번에 이만큼 발주를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임팩티브 AI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하길래 굉장히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AI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모델링에 대한 성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데이터는 저희가 ERP에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뭐 마케팅이나 영업 관련해서 뭐 매출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크롤링을 해올 겁니다. 그럼 이제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받게 되면 결국은 기업에서 판매량이 바뀐다라는 거는 외부의 환경 요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거시경제 데이터들을 가장 먼저 학습을 해옵니다. 그래서 뭐 거시경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뭐 날씨나 GDP, 코로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심리지수, 산업별 변동계수 이런 것들 한 5만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모으고 있고요. 만약에 현업에서 좀 미팅을 하다가 우리도 공시 데이터들 중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거 반영 가능한가요? 라고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까지도 크롤링해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좀 풍부하게 모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요 예측 모델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넣어볼 때 실제로 모델의 성능도 되게 중요하고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요 예측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 맞는가가 제일 확인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희는 수요 예측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당연히 여기에 맞는 200여 개의 모델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제일 정확하게 예측이 잘 되는 그 하나의 값을 도출해내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1년치의 판매량을 가지고 저희가 예측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월과 12월의 데이터는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따로 시험지로 빼둘 거고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를 학습하는 데이터로만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과 12월을 맞춰보는 식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모델을 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잘 예측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수요 예측을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럼 임팩티브 AI에서는 솔루션이 그럼 어떤 걸 적용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고 관리 쪽으로도 영향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신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초기에 판매 데이터가 없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좀 해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유사 카테고리 안에 분류되어 있는 그 초기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S 시리즈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S 시리즈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전에 있었던 모델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모델들의 초기 판매량을 학습을 해서 이번 달에 얼마나 판매가 될지를 예측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었던 게 세라젬에서 이번 연도 5월에 나왔던 신제품이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알려드렸던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저희가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풀무원이랑 동국제강에 지금 실제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고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도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을 예측을 하게 되면 원자재가 비쌀 때는 최대한 적게 사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쌀 때는 최대한 많이 사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은 양을 적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솔루션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A to Z로 솔루션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래 제품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 이번에 재고를 몇 개를 쌓을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럼 이 재고는 결국은 원물이기 때문에 그 원물의 소요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계산을 하고, 그럼 원물이 가격이 얼마나 쌀 때 얼마만큼 구매하는 게 제일 적절한지까지 알려드리는 게 이제 원큐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가격이라는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변수로 놓게 되고 판매량을 예측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때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게 되면 적절하게 할인율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까지도 도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쿠팡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별로 할인율이 다른 게 결국 다이나믹 프라이싱인데 저희도 똑같은 솔루션을 지금 구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노바인 스튜디오라고 식품 유통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초록색의 그래프가 이 실제 값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 튀어오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즌을 잘 예측하고 이런 추세를 잘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측을 잘 했는데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오차를 보시고 이거 굉장히 좀 큰 오차가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기업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릴 때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서 제공을 해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래서 발주를 몇 개나 넣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때 안전재고값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안전재고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초록 파란색 그래프가 예측값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올려버리게 되면 실제로 기업에서 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재고가 부족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위에 조금씩 남을 거거든요. 그럼 이 남아있는 재고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업에서 경영하실 때 가장 좋은 적정 재고의 수준입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최대한 이런 걸 이렇게 제공을 해줬으니까 근데 우리 기업의 현황이나 실황들을 좀 파악을 해서 작업 담당자분들의 감을 더해가지고 이제 발주를 넣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재고 관리를 잘하시는 기업이라고 좀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제약, 의류, 건축, 제품, 식품, 화장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이렇게 예측이 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확도의 기준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확도가 실제로 판매량이 100이 나왔는데 저희가 98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100분의 98이라고 해서 그래서 98%의 정확도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과잉과 재고 부족의 수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수치가 큰 걸 보니까 임팩티브 AI에서 좀 부풀리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재고 과잉과 부족은 저희가 고객사로부터 받은 기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과거의 판매량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개씩 팔렸더라는 거죠. 그럼 이번 달에도 우리가 재고로서 한 12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좀 안전재고로서 좀 적당한 건데 120개보다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재고 부족이라고 계산을 한 거고, 반대로 저희가 3달치 이상의 분량 그러면 3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건 재고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재고 과잉을 계산을 한 게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세 실업인데 68.7%가 나왔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현업에서 보시기에는 정확도가 68.7%면 생각보다 예측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현업에서 정확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 담당자가 예측을 해가지고 했던 것은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68%의 정확도가 나왔지만 실제로 재고과잉 같은 경우에 90%를 절감합니다.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은 실제로 의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둬서 팔릴 때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지나버리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2월 상품으로 됐을 때 굉장히 떨이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를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도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업에서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예측을 했고 그래서 거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예측을 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업 담당자분들은 이제 좀 안전재고의 수준을 좀 많이 쌓다 보니까 아마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줄여서 기업에서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오성전자라고 LG의 리모컨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인데 여기서 감사하게도 좀 원가의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고 부족과 재고 과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산정을 했고 실제로 뭐 재고가 부족했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29만 개 과잉 재고 같은 경우에 23만 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AI로 예측한 것이 거기에다가 안전 재고를 50% 설정했느냐, 60%, 70%, 80%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이 재고 부족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 부족은 줄어들겠죠. 그럼 반대로 안전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과잉 재고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 안전 재고 값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원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안전재고를 0.7, 70%로 설정했을 때가 가장 경영상의 성과가 좋다라는 것들도 저희가 계산을 해서 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서 봤을 때 되게 저희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돈이 세이브가 되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업에 계신 경영진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0.8인데 생각보다 경영상의 차이가 성과가 크지가 않고 반대로 저쪽에 재고 부족 같은 경우를 보니까 0.8%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 재고 부족을 줄여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영상의 성과는 조금은 줄여내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재고 부족을 줄여서 이렇게 고객사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립니다. 재고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재고 과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경영상의 성과가 잘 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현업에서는 이걸 필요하신 거에 따라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건축, 제품, 식품, 화장품 뭐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 데이터들도 같이 섭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해외에 지사가 있는 경우나 해외에서 판매량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지누스라고 미국의 판매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SAP ERP를 쓰고 계셨고 거기에서도 IBP라는 솔루션이 이제 저희 수혜 측이랑 비슷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연간 10억 원 주면서 쓰고 계셨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저희랑 지금 POC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 이제 결과 발표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좀 국내 향료 회사의 사례인데요. 서울향료라는 곳에서 실제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고 계시면서 보내주셨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0개 정도가 되는 품목들을 일일이 다 예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 영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서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팔릴지를 예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월에 한 반절 정도를 소요를 하셨는데 이 시간 자체를 저희가 7분 이내로 단축을 시켜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예측했던 것보다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30-40% 정도는 확실히 개선됐다라고 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베트남의 패션 의류 회사에서도 똑같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 AI를 판단해서 이게 100%로 예측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로 논하기에는 실은 AI는 아직은 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챗GPT 하나를 쓰더라도 결국은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 해야지
얘가 똑똑하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AI 솔루션도 지금 당장 저희의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업에서 얼마나 저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능을 극대화할지는 이제 저와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의를 좀 이어가면 아마 좀 경영상에서도 충분한 좋은 성과를 거두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업은 실제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좀 결과가 잘 나오고 그리고 서비스가 빨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다 맨파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모델링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은 뭐 카이스트나 피츠버그, 뭐 하버드, 뭐 포스텍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다 헤더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로 한동대학교에서 AI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그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컨설팅을 해오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뭐 KPC 생산성 본부랑 한국무역협회에서도 계속해서 최우수 컨설팅 업체로도 저희가 선정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뭐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업 내에서 아직은 좀 AI에 관련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좀 도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뭐 경영진에서 이런 세미나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명함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또 같이 또 연락드려서 같이 또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중해제약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요 측 솔루션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스트림라인에도 넣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일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수요 예측에만 집중을 해서 저희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정확도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에는 범용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 모델에만 좀 특화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네, 좀 정확도가 저희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뭐 리그레션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뭐 다른 데이터 분석에 쓰는 그런 방법들을 쓰셔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의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아까 인하우스 AI팀, 그러니까 기업의 대기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업에서 AI팀에서 결국 사용하시는 모델이 10개에서 20개인 반면에 저희는 224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의 방대한 풀들을 10개에서 20개에 넣어보느냐 혹은 224개에 넣어보느냐는 그 정확도가 분명히 판단을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24개에 대한 그 모델들은 저희가 다 논문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논문들은 다 지금 특허로 이렇게 출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저희가 아직 만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아무래도 대표님이 한동대학교의 교수이다 보니까 다 논문으로 만든 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계속해서 지금 등록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뭐 독일의 드라이버리라고 하는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CIO 선정해서 이제 탑 20위 안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좀 아시아권이나 이제 유럽권에서도 좀 인정을 받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국내에서도 딥테크 탭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기관에서 그 주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저희가 최근에는 딥테크 팁스로 선정이 돼서 네, 한 15억 정도를 이렇게 좀 투자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기업에 대한 설명 내용이고요. 좀 저희가 그 입구 쪽에서 트윈이 옆에 저희가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좀 해보고 싶거나 이제 기업에 대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으시면 이 컨퍼런스 끝나고 저랑 같이 명함 교환했으면 좋겠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 방문해 주셔서 네, 추가적인 구체적인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팩티브 AI였습니다.